안녕하세요. 변한의원 변균 원장입니다. 갑작스런 부고 소식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최근 저는 한 지인의 부고를 받았는데 이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어쩌면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이분의 병명은 암이었습니다. 약 10년 전 이분은 원인 모를 두통, 신체 이곳저곳의 통증, 만성피로, 설사와 물건변, 계절마다 심해지는 가려움과 발진 등 다양한 증상으로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증상이 장누수 문제로 기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장누수 증후군은 생소하다며 크게 원인 같지는 않다며 제 말을 100% 모두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장 건강이 나쁘면 면역계가 자극받아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유에 카제인과 밀가루를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를 섭취할 경우 면역계는 이러한 식품 성분을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가 면역 반응을 촉발하여 여러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암을 포함한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 전문 한의사여서 모든 것을 장과 연관이 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암연구소와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장 건강이 암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증가하고 이러한 염증은 세포의 변이를 초래하여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누수 증후군과 같이 장의 투과성이 증가하는 상태는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 발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란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본래 혈액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유해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장누수 증후군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장벽을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안 시스템은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만 통과시키면서 해로운 물질은 외부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면 이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본래 차단되어야 할 유해 물질들이 장벽을 통과하여 혈액에 섞이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집에 있는 현관문이 고장나서 틈이 벌어지면 이 틈을 통해서 먼지와 바퀴벌레, 진해, 쥐 등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소장의 틈을 통하여 세균,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반응은 유익하지만 장수가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면역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염증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이해와 검사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평생 병원을 전전하게 될 것입니다. 증세가 경미하고 원인이 심각하지 않다면 굳이 한약을 먹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해결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식단 조정. 장누수 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은 장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식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유와 밀가루는 장누수를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우유, 밀가루를 금해 주시고 글루텐 성분이 포함된 글루텐 함유 곡물을 피합니다. 대신에 글루텐이 없는 대체 식품, 예를 들어 조, 수수, 백미, 퀴노아, 100% 메밀 등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과 신선한 과일 중에서도 달지 않은 과일 등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소화효소 보충. 특정 효소가 부족하여 우유와 밀가루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효소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락타제는 우유에 있는 락토스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글루텐 분해 효소는 밀가루를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보충제는 식사 직전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호장환. 호장환은 소화효소를 직접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지만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허브들과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를 제공하고 장내 미생물들이 잘 자라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으로 몸의 반응 관찰.
장내 소화 효소 수준이 개선되고 장 건강이 회복되면 우유와 밀가루를 포함한 식품을 조심스럽게 다시 식단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 식품을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없을 경우 서서히 양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밀가루 또는 유제품 식품을 다시 도입하는 동안에는 소화 상태, 피부 반응, 에너지 수준 등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이나 식품이 불편을 유발하는지 알아내면 그 식품을 피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식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점진적으로 실천하면 장누수 증후군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히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누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야기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어려서 생기는 병이 비염, 아토피, 생리통이며 나이가 많아지면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 대사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방성 낭창, 강직성 척추염, 건선, 백납,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암이 모두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과 뇌는 미주신경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염증은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달장애, 언어지연, 틱, 뚜렛, ADHD, 손해위축증, 파킨슨병, 사경, 치매 등등 이런 뇌질환이 모두 장누수 증후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누수로 시작된 가벼운 병들이 이런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리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에 직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날이 바로 오늘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언들을 조금만 더 지속적으로 실천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은 건강하게 잘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장에서 일어나는 장누수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며 평소에 염증이 많다면 혹시나도 장누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한 번쯤은 장누수 검사를 꼭 받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장 건강은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입니다. 건강한 장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를 관리하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